안녕하세요. 책 읽는 향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작품들을 고전이라고 부를까요? 아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깊은 울림을 주는 글들을 우리는 고전이라고 부르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전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자 책을 읽어보려고 하지만 또 생각만큼 쉽지는 않은 일이지요. 이렇게 고전에 도전해보고 싶지만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에게 오늘 낭독할 책 사서심경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은 유교의 대표적인 경전인 사서 중에서 저자가 좋은 격언들을 뽑아서 모아놓은 격언집입니다. 근데 책 제목이 익숙한 듯 하면서도 조금 의아하게 느껴지시지요? 우리는 사서 삼경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는데요. 논어와 맹자, 대학, 중용의 4대 경서에 시경, 서경, 역경의 3대 경전을 더해 사서 삼경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획 하나를 떼어내서 사서 심경이란 단어를 만들고 이것을 책의 제목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음심과 거울경이란 한자를 조합해서 마음의 거울이란 단어를 만들었는데요. 이것은 고전의 지혜를 마음의 거울에 비춘다는 뜻을 담아내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삼경은 세 개의 경전을 뜻하지만 심경은 마음의 거울을 뜻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획 하나와 모음 하나 차이지만 뜻은 참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대개 한문학 전공자는 사서를 통해 한문을 배우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서를 기본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이신 김재웅 님도 보통의 한문학 전공자들처럼 사서를 통해 한문 공부를 시작하셨는데요. 동료들보다 늦게 전공 공부를 시작해서 한문 읽기를 힘들어 하셨다고 해요. 그러던 저자는 이 구절을 만나고 용기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만약 남이 나보다 뛰어나서 한 번만에 잘하게 되었다면 나는 100번을 노력하고 남이 10번 만에 잘하게 되었다면 나는 1000번을 노력해야 한다. 바로 중용 20장에 나오는 이 구절입니다. 사서는 수천 년 전에 쓰인 책입니다. 하지만 저자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기부여를 해주고 실천의 힘을 불어넣어주는 글이 많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필요한 태도와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을 알려주고 마음을 다스리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지요. 오늘 낭독할 부분은 이 책의 내용 중 논어편입니다. 한문학자인 저자가 직접 내용을 가려내고 또 현대적으로 자신의 해석을 더한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더 밝아진 마음의 거울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논어 소개글. 논어는 육아의 창시자로 추앙받는 공자의 언행록이다. 내용은 공자가 혼자 말한 것, 제자나 당시의 유력자와 대화를 나눈 것, 그리고 제자가 혼자 말한 것, 제자끼리 대화를 나눈 것, 또 제자가 유력자들과 대화를 나눈 것, 제자가 공자의 언행을 수록한 것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논어는 해당 편의 첫 번째 문장에 등장하는 단어를 따서 편의 제목으로 삼았다. 예를 들면 학이편의 첫 문장은 자왈, 학이 시습지 불역 여로로 시작되는데 이 문장에서 학이를 떼서 제목으로 삼았다는 뜻이다. 학이, 위정, 8일, 이인, 공야장, 옹야, 수리, 태백, 자한, 향당, 선진, 안연, 자로, 헌문, 위령공, 개씨, 양화, 미자, 가장, 요왈 등
모두 20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논어에는 유학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개념에 대한 시초가 담겨 있다. 공자를 이은 사상가들은 논어에 담긴 말을 뿌리로 삼아 각자 자신의 사상을 전개해 나갔다. 따라서 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논어를 읽어야 한다. 논어는 한나라 시대에 접어들어 유학이 나라를 대표하는 학문으로 격상되고 동시에 공자의 지위도 절대적으로 높아져 뛰어난 학자들이 논어를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시대마다 많은 주석서가 나왔다. 논어가 사랑받게 된 데에는 공자의 지위도 한몫하지만 맹자나 여타의 유가서와 달리 표현이 함축적이므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대에도 논어를 자신이 사는 시대의 환경에 따라 새롭게 해석해 보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는 이유이다. 논어는 우리에게 익숙한 인의 예지신에 관한 내용을 대화를 통해 폭넓게 다루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인과 충서가 공자 사상의 핵심을 이루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인은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충은 남에게 진심을 다하는 마음이며 서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다. 모두 인간관계를 맺을 때 필요한 마음이다. 공자는 이런 마음을 가족에서 시작하여 사회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처럼 논어는 나의 내면 수양도 중시하지만 남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관한 주제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책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면을 감안하고 논어를 읽으면 내 삶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참된 사람은 꾸미지 않는다. 말을 잘하거나 표정을 꾸미면서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 중에는 참된 사람이 적다. 학이편 3장. 매일 생각하는 3가지. 증자가 말했다. 나는 매일 하루를 마치면서 3가지 내용으로 나를 성찰한다. 남을 위해 일을 계획하면서 진심을 다했는가? 친구에게 신용을 잃을 만한 행동을 하진 않았는가? 진실하지 않은 마음으로 친구를 만났나? 내가 배우지 않은 것을 남에게 가르치진 않았는가? 학이편 4장. 무슨 일이든 선은 넘지 말아야 한다. 유자가 말했다. 약속은 사리에 맞아야 실천할 수 있고 공손함은 지나치지 않아야 치욕과 멀어질 수 있고 친한 사람과 멀어지지 않고 친분을 유지한다면 그런 사람은 존경받을 만하다. 학이편 13장. 배우는 사람의 바람직한 자세.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과식하지 않고 편하게 살기를 바라지 않으며 매사에 빠르게 실행할 뿐 말을 앞세우지 않고 훌륭한 사람을 찾아가서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는다. 학이편 14장. 더 나은 사람이 되려면. 자궁이 공자에게 물었다. 가난해도 부자에게 아첨하지 않고 부유해도 가난한 사람에게 교만하지 않는다면 훌륭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공자가 대답했다. 그런 대로 괜찮다고 할 수는 있겠지. 그러나 그보다는 가난한 형편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부유해도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낫다. 자궁이 말했다. 선생님의 말씀은 시경 위풍기육에서 짐승의 뼈를 잘라 다듬고 옥도를 쪼개고 갈아서 가공한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군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공자가 말했다. 그렇지. 이제 너와 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한마디를 해주니 말해주지 않은 속뜻까지 파악했구나. 학이편 15장.
자기중심적 생각에서 벗어나야 인정받는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내 잘못에는 관대하고 남의 잘못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며 남 탓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대로 남을 알아보지 못하는 내 탓을 하는 게 낫다. 이처럼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남이 나를 알아준다. 하기편 16장. 위정자는 덕으로 정치를 해야 한다. 북극성을 중심으로 여러 별이 질서 있게 공존하는 것처럼 정치는 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고 사회는 깨끗해진다. 위정편 1장.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 법을 내세우며 처벌하는 일을 전부라 여기면 사람들은 처벌을 피하려고 할 뿐 잘못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덕으로 인도하고 예의로 대하면 잘못을 부끄러워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선한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위정편 3장. 건강을 지키는 것도 효도. 맹무백이 효도에 관해 질문하니 공자가 대답했다. 부모는 오로지 자식이 아프지는 않은지 밤낮으로 걱정합니다. 효도는 대단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부모님께 건강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도 효도에 포함됩니다. 위정편 6장. 부모 앞에서 편한 표정을 짓는 것이 효도. 다하가 효도에 관해 질문하니 공자가 대답했다. 부모 앞에서 편한 표정을 짓는 일이 어렵다. 부모에게 일이 생기면 자식이 대신하거나 음식이 있으면 부모에게 먼저 드리는 일만 갖고 효도라 말할 수 있겠는가. 위정편 8장. 행동의 의도와 좋아하는 것을 살피면 상대를 알 수 있다. 상대를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의 행동과 행동의 의도와 그가 속으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된다. 이렇게 하면 상대는 자신을 숨기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다. 위정편 10장. 스승이 되는 방법. 예전에 배운 것을 복습하여 잊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배워서 알면 스승이 될 수 있다. 위정편 11장. 여러 분야를 폭넓게 받아들여라. 사람은 한 가지 분야에만 자신을 가둬선 안 된다. 여러 분야를 폭넓게 받아들여야 한다. 위정편 12장. 말과 행동이 부합해야 좋은 사람. 자공이 물었다. 좋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말과 행동이 부합해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실천하고 나서 말을 하는 게 좋다. 위정편 13장.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과도 잘 지내야 원만한 사람. 원만한 사람이 되려면 만나는 사람만 만나지 않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과도 잘 지낼 수 있어야 한다. 위정편 14장. 공부할 때 버려야 할 태도. 선생의 가르침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만 하면 얻는 게 없다. 이런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선생을 무시하고 내 생각만 고집하면 나만 피곤해질 뿐이다. 위정편 15장.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 한다. 공자가 자루에게 말했다. 내가 모르는 걸 안다고 우기면 안 된다. 아는 것만 안다고 하고 모르는 건 솔직하게 모른다고 해야 한다. 이것이 지식을 대하는 바른 태도다.
위정편 17장. 돈과 지위를 얻으려면 말실수와 후회할 일을 줄여라. 돈과 지위를 얻으려면 말실수와 후회할 일을 줄이면 된다. 마음을 열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면서도 그중 충분히 이해한 내용을 조심스레 말하면 말실수가 줄어든다. 여러 사람의 행동을 살펴보고 참고하면서도 그중 위험하지 않은 것을 골라 조심스레 실천하면 후회할 일이 줄어든다. 위정편 18장. 아랫사람을 따르게 하려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존중하고 부모와 자식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며 존경할 것이다. 윗사람이 유능한 사람을 뽑아서 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도 버리지 않고 잘 가르친다면 아랫사람은 서로에게 윗사람을 닮자고 권유할 것이다. 위정편 20장. 일상생활이 정치다. 서경의 주서 군진편에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 사이에 잘 지내는 마음을 정치에 적용한다는 말이 있다. 이렇게 보면 일상생활이 모두 정치의 영역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꼭 공직에 나가 일을 하는 것만을 정치라고 할 수는 없다. 위정편 21장. 예절의 본질. 행사를 치를 때 비용을 지나치게 아끼는 것도 좋지 않지만 낭비하기보다는 검소한 것이 낫고, 상을 치를 때 지나치게 슬퍼해서 절차 진행에 방해가 되는 것도 좋지 않지만 절차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슬퍼하는 편이 낫다. 이것이 예절의 본질이다. 8일편 4장. 머리만 좋은 사람보다 성정이 인자한 사람이 더 낫다. 머리만 좋은 사람은 가난해지면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쁜 짓을 할 가능성이 크고, 좋은 환경에 살아도 욕심을 부려서 즐거운 상태를 오래 유지하지 못한다. 자신의 이익에 따라 살기 때문이다. 반면 인자한 성정을 지닌 사람은 가난해도 나쁜 짓을 하지 않으며 즐거운 상태를 오래 유지한다. 남을 위하는 마음으로 살기 때문이다. 이인편 2장. 정도를 버리지 않아야 사람의 자격이 있다. 부유함과 높은 지위는 모든 사람이 좋아하지만 정도로 얻은 것이 아니라면 가져서는 안 된다. 가난함과 낮은 지위는 모든 사람이 싫어하지만 정도를 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것이라면 받아들여야 한다. 사람의 삶은 모든 순간에 정도를 버리지 않아야 한다. 사람이 사람이라 불리는 이유는 정도를 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인편 5장. 이상을 추구하는 자세.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겠다는 큰 포부를 지녔다고 말하면서 옷이나 음식 같은 작은 것에 집착하는 사람과는 함께 일할 수 없다. 이인편 9장. 옳은 길을 찾아 그 길을 따라갈 뿐. 훌륭한 사람은 세상 일에 대해 무조건 해야 된다거나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않는다. 옳은 일을 찾고 그 길을 따라갈 뿐이다. 이인편 10장. 이익만 챙기는 사람에게는 적이 많다. 모든 일에서 내 이익만 챙기려 들면 주변에 적이 많이 생긴다. 이인편 12장. 자리를 얻을 자격과 남이 알아줄 능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내 자리가 없다면 자리를 얻을 자격부터 갖추어야 하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면 남에게 알려질 만큼의 능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인편 14장. 좋은 사람이 되려는 자세. 좋은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을 본받으려 하고, 나쁜 사람의 행동을 보면 나는 저런 짓을 한 적이 없나 반성하고,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다짐해야 한다. 이인편 17장. 부모의 나이를 떠올리는 이유. 늙어가는 부모를 보면 건강하게 계신 것이 기쁘기도 하고, 해가 거듭될수록 약해져가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프기도 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상반된 감정으로 인해 마음이 무거워지더라도 부모의 나이를 떠올리는 게 좋다. 그럴 때마다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인편 21장. 존경받고 싶으면 말을 아껴라. 지금까지 존경받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말을 함부로 내뱉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들은 말을 내뱉기 쉽지만 실천하기 쉽지 않고, 실천하지 못하면 부끄러워할 일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존경받고 싶으면 말을 아끼는 게 좋다. 이인편 22장. 좋은 친구를 얻으려면 바른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라. 바른 마음을 지닌 사람 곁에는 그와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다. 이인편 25장. 섣부른 충고는 관계를 망친다. 자유가 말했다. 윗사람을 위한다고 자주 조언을 하면 파면을 당하고, 친구를 위한다고 자주 충고를 하면 절교를 당한다. 조언이나 충고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상대의 문제를 나만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버리고 급하게 서두르지 말라는 말이다. 이인편 26장. 말재주가 있는 사람은 미움을 받기 쉽다. 어떤 사람이 공자에게 말했다. 당신의 제자 옹은 덕이 있기는 한데 말재주가 없는 사람 같은데요. 공자가 대답했다. 말재주가 꼭 필요할까요? 대체로 말재주가 있는 사람은 상대의 말을 끊거나 반박하기를 좋아해서 미움을 받기 쉽습니다. 저의 제자에게 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재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공야장편 4장. 자리를 얻기 전에 생각해야 할 일. 공자가 제자 칠조계에게 관직을 얻으라고 권했다. 칠조계가 대답했다. 선생님, 제가 아직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공자는 자리 욕심을 내지 않고 먼저 자신을 점검하는 제자의 태도를 보며 마음속으로 기뻐했다. 공야장편 5장. 욕심이 없어야 강직할 수 있다. 공자가 말했다. 나는 아직 성품이 강직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제자 신정의 성품이 강직합니다. 라고 하자 공자가 대답했다. 신정은 욕심이 많다. 욕심에 이끌리면 마음이 흔들려서 강직할 수 없다. 공야장편 10장. 좋은 시호 그럴문을 받은 이유. 다공이 질문했다. 위나라 대부 공원은 죽은 뒤에 그럴문자 시호를 받아서 공문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장 좋은 시호인 문을 얻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일반적으로 머리가 좋으면 배우기를 싫어하고 지위가 높으면 아랫사람에게 묻기를 싫어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공문자는
똑똑하면서도 배우기를 좋아했고 지위가 높으면서도 아랫사람에게 묻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문을 얻었다. 동야장편 14장.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대체로 사람이 오랜 시간을 사귀면 서로 편하게 여긴 나머지 무례를 범하다가 관계에 금이 가는 일이 많다. 사귄 지 오래되었어도 상대를 예의 바르게 대해야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다. 동야장편 16장. 남의 잘못을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남이 나에게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이후에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다면 과거의 일은 잊어버리는 게 좋다. 이렇게 하면 나를 원망하는 사람이 줄어든다. 동야장편 22장. 남을 가식적으로 대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일. 나는 남에게 얼굴빛을 꾸미고 지나치게 숙이면서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짓과 상대를 싫어하면서 그 마음을 숨기고 친하게 지내는 짓은 하지 않는다.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동야장편 24장. 정치를 맡길 만한 사람. 과감하게 결단하는 사람. 사리분별을 잘해서 통달한 사람. 여러 방면에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는 정치를 맡겨볼 만하다. 옹야편 6장. 포기보다 좋지 않은 것. 좋아하는 일이라도 열심히 하다 보면 힘이 들어서 중도에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힘들어서 안 될 것 같다고 해서는 안 된다. 이처럼 포기하는 것도 좋지 않지만 해보지도 않고 미리 자신의 한계를 정해버리는 태도는 더 좋지 않다. 옹야편 10장. 칭찬받을 만한 행동. 노나라의 장수 맹지반은 제나라와의 싸움에서 패했을 때 후미에 남아서 제나라의 추격을 막았다. 패배했지만 아군의 피해를 줄였기 때문에 모두 맹지반을 칭찬했는데 정작 맹지반은 수도의 성문에 도착했을 즈음 말에게 채찍질하면서 말이 달리지를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후미에 남았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맹지반이 아군의 피해를 줄인 일에 대해 칭찬하지만 그보다 나는 그가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고 먼저 도망친 병사들까지 감싸준 행동을 칭찬하고 싶다. 옹야편 13장. 내면과 외면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내면이 꾸밈 없고 수수한 것이 좋다고 여겨서 외면을 전혀 꾸미지 않으면 거칠고 촌스러워 보인다. 반대로 외면을 너무 꾸며서 내면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면 겉만 번지르르해 보인다. 이 둘이 적당히 섞여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게 좋다. 너무 멋을 부려도 좋지 않고 전혀 멋을 부리지 않아도 좋지 않다. 옹야편 16장. 공부의 성과를 얻으려면 공자가 말했다. 어떤 과목을 공부한다고 가정해보자. 그 과목에 대한 흥미가 없이 기계적으로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좋은 성과를 얻기 어렵다. 흥미를 두는 데에 그쳐서도 안 된다. 공부를 통해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성과는 자연스레 따라온다. 옹야편 18장. 머리 좋은 사람과 차분한 사람의 속성. 대체로 머리가 좋은 사람은 물을 좋아한다. 끊임없이 궁리하는 습관이 쉬지 않고 흐르는 물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성정이 차분한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차분한 상태는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 있는 산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머리가 좋은 사람은 동적이며 즐겁게 살고 성정이 차분한 사람은 정적이며 오래 사는 편이다. 옹야편 21장.